안녕하십니까. 해커스테스의 소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근데 뭐 우리 시험에서 엄청 복잡한 계산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이 특징들을 좀 물어보는 것들로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건 완전 경쟁이 아니면 우리가 시장 실패로 보시면 돼요. 즉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과다나 과소가 발생하는지, 그게 뭐예요? 독과점은 우리가 배웠죠. 독점, 과점은 과소 생산할 거다라는 거고, 외부성과 공공재는 얘는 이제 과다일 수도 있고 과소일 수도 있고요. 공공재는 과소예요. 이따 하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정보가 대칭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고, 그것도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부성이라는 건 1. 제3자에게 의도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3. 대가와 보상을 받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죠. 그럼 이 강의를 보고 있으면 의도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외부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성의 대표 케이스가 뭐냐면 층간소음이에요. 위층에 사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괴롭히려고 뛰는 건 아니겠지. 아이 설마,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이 뭐 하다 보니까 좀 뛰게 됐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밑에 사람은 의도가 없었고 위에 사람이 밑에 집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이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지만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요청하거나 뭐 돈을 받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외부성은 전부 다 실질적 외부성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실질적 외부성, 경제적 외부성이에요. 그런데 뭐도 있냐? 금전적 외부성도 존재합니다. 금전적 외부성도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격기구가 통해요. 그러면 가격기구라는 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어. 거기에 지하철이 지나간대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그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돈을 벌고요.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은 돈을 잃어요. 그래서 가격 변화가 와서 유리한 사람은 돈을 벌고 불리한 사람은 돈을 잃지만 생산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우리가 실질적 외부성에는 우리가 과다거나 과소가 있어요. 과다, 과소가 있는데 이거는 적정 생산량에서 많거나 적거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생산량은 아파트는 그냥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비싸져서, 즉 상대가격 변화가 와서 돈을 버는 자, 잃는 자, 즉 소득 분배에만 영향을 주고 생산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건축자재로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금전적 외부성을 낸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유형이다 라는 건데, 요건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고, 우리 시험은 뭐 그래프를 엄청 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 양의 외부성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이로운 거입니다. 이로운 거, 이익을 주는 데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의 부정적 외부 효과, 음의 외부성. 얘는 뭐예요? 손해,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과소 생산 소비, 생산 또는 과소 생산 또는 소비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과잉, 과다가 되겠죠. 자, 그럼 예시를 들면 소비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방접종이야. 소비에서 예방접종. 그 다음에 생산에서는 기술 진보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는 소비에서는 우리가 흡연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환경 오염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성이 없다라는 건 SMB가 있고, SMB는 PMB 플러스 EMB예요. E는 엑스터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한계 편익인데 지금 얘가 빵이면 외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된다는 건 외부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게 뭐야?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SMB가 PMB 플러스 EMB니까 예방접종 얘가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흡연은 어때? 흡연은 다른 사람이 괴롭죠. 담배를 피우면 길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이 담배 먹고 이러지 않잖아. 저희 집에 와이프 있거든요. 와이프가 담배 막 소리 질러 막. 그러니까 싫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SMB가 PMB 플러스 EMB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값을 가져.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이거 예시로 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SMC는 PMC 플러스 EMC고요. 참고로 S는 소셜, 사회적이란 뜻이고요. P는 프라이빗, 사적이란 뜻이고 E는 뭐예요? 외부란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도 플러스가 되고 우리가 이제 외부성이 없다면 얘가 0이겠죠. 근데 이제 외부성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기술 진보를 하면 누군가의 비용을 뭐 해줘요? 절감시켜줘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 PMC 플러스 EMC가 되니까 기술 진보는 얘를 절감시켜주니까 이렇게 큰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불경제는 누군가가 이걸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비용이 나중에 발생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PMC와 EMC를 했을 때 얘가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제 한계 편익 이런 단어보다 그냥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문제를 낼 때는 뭐 생략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먼저 뭘 가지고 예시를 가지고 SMB가 이렇게 구성되는데 어느 게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한번 따져보시면 되고요. 근데 암기하는 방법이 그죠? 담배 피면 나만 좋아 남까지 좋아? 나만 좋아. 사적 편익이 크다. 그죠? 예방접종 맞으면 내가 예방접종을 맞아서 다른 사람이 병에 안 걸리게 하니까 다른 사람까지 좋다. 사회적 편익이 크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술 진보하면 비용이 사회적으로 절감될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작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은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예시를 가지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보조금을 지급해야죠. 왜? 과소니까 장려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세는 뭐예요? 이걸 금지시켜야 되니까 좀 수량을 좀 줄여야 되니까 조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요걸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면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이죠. 그럼 수요 곡선에는 외부성이 없어요. 외부성이 없어. 그러면 EMB가 빵이니까 얘는 SMB가 되기도 하고 PMB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수요 쪽에는 외부성이 없고요. 반대로 얘는 공급 측면에 외부성이 없어요. 공급 측면에 외부성이 없으니까 얘는 뭐야? PMC가 되기도 되고 SMC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보는 방법은 사적이 만나면 시장의 균형, 그러니까 실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그러니까 이제 PP가 만나면 사적 시장에서 이만큼 생산이 되고 있고, 사회적 SS가 만나면 이거는 뭐예요? 바람직한
생산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사적이니까 얘가 현실이 현실. 최적이 여기 사회적이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최적인 것보다 지금 적어요. 그래서 과소라고 쓴 거예요. 반대로 얘가 사회적이고요. 얘가 사적이니까 지금 어때 사회적이 여기니까 최적, 얘가 현실이니까 과다가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양의 애부성, 양의 애부성, 음의 애부성이 되고요. 소비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적이 사회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최적, 사적이 현실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과소. 그 다음에 사적 P, 사회적 S, 사적이 만났어.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 PMC와 SMC가 같다는 거죠. 왜? 공급 쪽에서는 뭐가 발생하지 않아서, 외부성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회적 최적보다 지금 뭐하다? 많다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과다 과소를 내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좋은 건 적고 나쁜 건 많다. 사적 편이 크냐 사회적 편이 크냐, 사적 비용이 크냐 사회적 비용이 크냐, 이걸 가지고 다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적 편이 크냐 사회적 편이 크냐, 사적 비용이 크냐 사회적 비용이 크냐. 정확한 표현은 사적 한 개의 비용과 사회적 사적 한 개의 비용과 사회적 한 개의 비용 중에 누가 크냐, 사적 한 개의 편익과 사회적 한 개의 편익이 누가 크냐, 이걸 이제 말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말로 하는 걸 주로 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즈의 정리라는 것은 이제 이거죠. 지금 발생한 외부성이라는 것은 양인 경우에는 과소고요. 음인 경우에는 과다죠. 그럼 이걸 이제 뭘로 만들어야 돼? 요거를 다시 적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적정. 그럼 이제 뭐야? 적정 생산은 많은 건 줄이고 적은 건 많게 해야 되는데, 방금 했던 조세와 보조금은 피구세나 피구보조금이라고 하는 피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세금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코즈의 정리는 이걸 이제 협상, 사적인 해결 방안,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협상에 의한 해결이에요. 협상에 의한 해결.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해결은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음악을 틀었을 때 얘는 100이 좋고 얘는 50이 나쁘다 이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이득을 보고 얘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그럼 음악을 틀 권리를 얘한테 주면 음악은 틀어질 거고요. 음악을 권리를 얘한테 주면 얘가 돈을 얘한테 주고 음악을 틀 거예요. 왜? 100만큼 좋으니까. 얘는 50만큼 나쁘니까 50보다 더 큰 금액을 받으면 음악을 틀게 해줄 거고, 얘는 100까지니까 50에서 100 사이에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은 이걸 이제 계산하는 문제로 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코즈의 정리가 뭐예요? 정도를 내요. 코즈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뭐가 있어야 돼? 이걸 냅니다. 협상 비용이 작아야 된다를 내요. 왜냐면 협상에 대한 비용이 크다면 개별적으로 맡겨두면 안 돼요. 어디 맡겨야 돼? 우리가 개별적으로 맡기면 안 되고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안 되겠죠. 왜냐면 협상 비용이 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 비용이 작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협상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가 각 개인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시험에 잘 내진 않습니다. 왜냐면 경제는 문제점은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왜냐면 가정이 굉장히 빡세기 때문에, 가정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성에 대한 재산권이 어떤 경제 주체에 귀속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재산권을 설정을 하는 건데 이 설정이 정부의 개입은 아니고요. 이 어떤 권리를 준다라는 것은 그 권리가 있었을 때, 지금 얘한테 권리를 줬을 때는 얘가 50만큼 괴롭고 얘는 100까지 줬기 때문에 돈을 안 줄 거다. 그 음악은 틀고 얘한테 권리를 주면 돈을 줘서 음악을 틀 거다. 그러니까 어느 경제에 귀속되는지 간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는 지금 A와 B를 합한 게 사회적이잖아요. 그럼 100이고 50이니까 음악을 틀면 플러스 50이니까 사회적으로 음악이 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자원 배분은 동일하며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첫 번째, 협상에 의한 해결은 사적이지 공적 해결이 아니에요.
두 번째,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만 관심이 있지 누가 돈 버는지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도 음악이 틀어지는 게 플러스 50이기 때문에 좋으니까 정부는 그냥 음악이 틀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협상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해결 방안, 정부가 아니고 협상 비용은 작아야 된다. 이 정도를 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우리는 아까 숫자로 했지만 화학 공장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부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화학물질이 나와 있으면 화학물질 내보내면 지금 뭐 A한테 주든 B한테 주든 이제 재산권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해자가 꼭 권리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논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맑은 물에 대한 소유권을 A 또는 B에게 부여하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코즈의 정리고요. 다른 시험은 이걸 뭐 계산하는 문제까지 냅니다만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내지 않고 항상 대부분의 문제가 협상 비용이 작아야 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많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염 배출권은 뭐냐면요. 오염 배출권은 얘는 이제 공적 해결 방안이에요. 공적 해결 방안. 그러니까 오염 배출권은 이런 겁니다. 뭐 너무 어렵게 할 거 없고요. 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오염 배출량이 얘가 500톤이고 얘가 500톤입니다. 근데 정화 비용이 얘가 100달러고 얘가 50달러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오염물질의 양이 뭐 800톤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도 100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오염 배출권을 어떻게 하냐면 얘 400톤의 오염 배출권을 주고 얘도 이렇게 400톤의 오염 배출권을 줘요. 그러면 지금 400톤 오염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양은 그냥 배출하면 돼. 근데 지금 A 입장에서는 100톤을 자기가 정화해야 되고 얘도 100톤을 자기가 정화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A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얘는 정화 비용이 50이니까 내가 100보다만 낮게 배출권을 사서 배출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왜? 정화 비용이 낮은 쪽에서 정화를 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 입장에서도 뭐예요? 내가 배출권을 50톤보다 높게 팔고 50달러 이상으로 팔고 초과해서 팔고 내가 정화하면 되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출권의 공급자가 되고 얘는 배출권의 수요자가 돼서 가격이 50에서 100달러 사이에 거래를 해서 판매를 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총량을 정해주고 배출권을 나눠주면 그리고 그 배출권을 거래하게만 해주면 알아서 정화를 할 거다라는 논리가 오염 배출권의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논리가 뭐예요? 허용량을 설정하고 정부가 배출한 오염 배출량만큼 오염 배출권을 발행한 다음 이걸 뭐 한다? 가진 한도 내에서 오염을 배출하고 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염 배출권의 논리예요. 근데 뭐 이걸 복잡하게 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정의가 이런 거다. 그리고 얘는 공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고요. 자, 외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MC, SMC가 있고요. 지금 얘가 크다는 건 PMC 플러스 EMC에서 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기술 진보여서 양의 외부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외부성은 시장의 주정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뭐다? 크다가 아니라 적다입니다. 왜? 좋은 건 과소, 나쁜 건 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PMB, SMB가 있다. SMB는 PMB 플러스 EMB가 되겠죠.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초과한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게 뭐였어? 흡연이죠. 음의 애부성. 그래서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크다. 뭐예요? 과다가 된다. 외부성 관련된 이해 당사자가 많을수록 협상을 통해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자,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협상 비용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협상 비용이 크면 코즈의 정리는 성립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 생산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때 적정 수준의 조세가 부과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외부 불경제는 나쁜 거니까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조세, 뭐 피구세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때 적정 수준의 보조금. 외부 경쟁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구 보조금. 그러니까 피구는 사람 이름이고 만들어낸 사람이 이런 세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